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원격 수업 도구인 패들렛 사용법에 대해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들렛은 로그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설명대로 많은 사용자가 매우 쉽게 온라인상에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생산적인 협업 도구입니다. 패들렛을 처음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은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회원가입을 마치신 선생님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입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구글 계정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애플 계정을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구글 계정으로 가입해 보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멤버십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베이직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패들렛의 처음 화면인데요. 패들렛은 담벼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거대한 캔버스와 같은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패들렛은 기본 베이직 요금제에서는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즉 패들렛을 3개까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위 프로필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교사 여부를 묻는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이곳에 체크하면 2개가 추가되어서 5개의 패들렛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학생들과 수업에 사용할 패들렛을 만들어 봐야 하는데요. 왼쪽 위에 패들렛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8가지 형식의 패들렛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대체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캔버스 서식이나 일정한 틀에 맞춰 내용을 기록하는 쉘프, 선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쉘프 서식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식들은 사용법에 익숙해지면 한 번씩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캔버스 서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캔버스 서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기본 설정 내용을 잠시 닫아두고요. 이 화면상의 넓은 공간이 바로 학생들과 선생님께서 공동으로 작업할 협업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다양한 형식의 게시물을 남길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화면 오른쪽 아래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게시물을 남길 수 있고요.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화면 아무 곳에서나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을 2번 클릭하면 쉽게 글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캔버스 서식에서 만들어진 이 글은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화면을 터치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캔버스 서식은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맵 같은 활동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OX 퀴즈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선생님의 퀴즈 내용을 듣고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게시물을 O나 X로 이동해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캔버스 서식은 선생님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쉘프, 즉 선반 서식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른쪽 위에 점 3개 버튼을 클릭하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쉘프 서식을 선택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서식이 변경되는데요. 이 쉘프 서식은 위쪽에 여러 개의 열을 추가해서 그 열에 맞추어 게시물을 작성하는 형식입니다. 이 쉘프 서식에서 글을 남길 때는 이 열 머리글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밑에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요.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캔버스 서식에서 마찬가지로 글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쉘프 서식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학습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한 소감을 적어보게 하거나 질문에 대한 답을 써보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학생들이 직접 게시하는 활동도 해왔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활동했던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과제를 제시했을 때는 보시다시피 성적에 반영되는 활동이 아니다 보니까 일부 학생만 과제를 제출했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모둠을 구성해서 모둠별로 카드 뉴스 만드는 활동을 했더니 전체 학생이 열심히 과제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이 모둠 활동은 학생들이 탐구를 희망하는 주제를 각자 선택합니다. 그리고 같은 주제를 탐구할 학생들이 모이면 모둠의 대표를 정합니다. 모둠의 대표가 된 학생은 직접 패들렛을 만들어 다른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이렇게 캔버스 서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본인들이 수집한 자료와 역할을 수시로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카드 뉴스를 만들어 최종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건 아직 수업 예정인 패들렛인데요. 138억 년 전의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생각해보고 간단히 글을 남기는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떤 선생님께서는 이 패들렛을 이용하여 스피드 퀴즈를 진행했다고 하셨는데요. 화면 오른쪽 위에 점 3개 버튼을 클릭해서 서식 변경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스트림이라는 서식이 있는데요. 이 스트림이라는 서식은 게시물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식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게시물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스트림 서식에서 어떤 설정들이 가능한지 수정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게시와 관련해서 새 게시물의 위치를 어디에 배치할지, 즉 새로운 게시물이 제일 위로 올라가게 할지 제일 아래로 가게 할지 선택할 수 있고요. 아래의 필터링에서 교사가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하고 게시를 승인하는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은 흥미진진한 스피드 퀴즈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업에 사용하기 위한 패들렛을 만들고 나서는 학생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위의 공유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어떤 공유 권한을 줄지를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프라이버시 변경 부분을 선택하고요. 비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비밀로 설정되어 있어야 링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한 사람들에게 글을 남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다시 메뉴 뒤로 가서 링크를 복사한 후에 화상 수업에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돌아가서 채팅을 통해 링크를 공유해주면 학생들은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과정 없이 손쉽게 패들렛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패들렛의 기본 기능과 활용법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패들렛의 설정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